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복입니다. 성신편 12장. 이 문장이 깁니다. 단락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단락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왕참정 사유명 왈 유유여 부진지교 이환조물 유유여 부진지록 이환조종 유유여 부진지제 이환백성 유유여 부진지복 이환자손.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사유명이라 그랬죠? 예. 왕참정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네 가지 유념해야 할 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가지예요. 왕참정, 참정은 벼슬명이에요. 예, 왕씨라고 하는 참정이죠. 예, 왕참정의 네 가지 유명에서 이르기를. 요 참자는요, 석삼자로도 쓰입니다. 예. 네, 이것은 참여할 참자로 쓰였죠. 첫 번째, 무엇을 말했는지요? 예. 유여, 부진지교, 이환조물. 예, 첫째는요, 예. 머무를 유죠? 예. 유여, 있을 유자에다가 나머지 여자예요. 여분 그러죠. 야, 여분이 있으면 나 하나만 줄래? 이러죠? 요 여자예요. 예, 나머지 여자예요. 나머지가 있어. 유여하고 부진. 다 할 진이라 그랬죠? 다 쓰지 않고 남음이 있는 기교, 제주. 예, 제주를 남겼다가 그것을 조물주에게 돌려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사람들이 다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있는 모든 기교, 재주를 다 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리지만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림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잘 그렸다 하더라도 그때의 햇빛, 공기, 감상하는 사람 이런 것에 의해서 이 작품이 확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유연성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연극 무대 작품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열심히 연기 연습도 하고 또 무대 장치도 하고 의상도 다 하고 뭐든지 100% 완벽하게 했다고 쳐요. 했다 쳐도 그것을 연극 무대에 딱 올려놓으면요.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그 관객들의 반응이라든가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져요. 아무리 인간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했다 해도요. 마지막은 조물주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인사 제천명이에요. 하늘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한들 그거 다 쓰지 마라. 너 재주 있는 거 다 쓸 거 없어. 그것을 다 쓰면은 오히려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나머지는 조물주에게 맡겨라. 네, 제 설명이 전달이 잘 됐을까요? 그래서요.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술이라든가 뭐 할 때 보면 서양 애들의 그 작품의 완성도에 비해서 이 동양은요, 이 완성도가 떨어져요. 뭔가가 흠이 나와요. 퍼펙이라는 의미가 없고 어딘가가 좀 모자란 듯해요. 근데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와 하죠. 그렇게 찌그러진 도자기 막 이런 거 가지고 서양에서는 와 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런 걸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0년 전만 해도 그것을 인정을 했는데 요즘은 완벽하지 않으면 완성도가 없다 해서 그냥 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기교예요. 다시 유여부진, 잡다는 의미도 있고요. 다스릴 자가 있습니다. 예, 요게 밭전자고 위에가 묘자예요. 예, 토끼 묘자인데 농사지을 땅에다가 뭔가 이렇게 잡아두고 있는 것. 머무르게 해두는 것. 예, 여기서는 다스릴 유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유여부진, 남겨두고 다 하지 않은 지유, 소유격이에요. 유여부진지, 예, 유여부진의 기교. 남겨두고 다 쓰지 않은 기교를 잡아서, 혹은 그걸 두고서 이환조물, 그래서 두고서 조물주에게 맡겨라. 자연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 다 쓰지 않고 남은 기교를 다스려서 조물주에게 돌려라. 나머지는 조물주의 몫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유여 부진지로 이환조정. 유여 부진 여기 마찬가지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 쓰지 않고 남은 게 있는 그 복록이에요. 다 쓰지 않고 남은 복록.
목록을 다 쓰지 말고 그 조정에다가 돌려라. 이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월급이라든가 나는 내 월급 안 써. 뭐 그런 후보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내 월급의 몇 프로는 나라에다 기부한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공동으로 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견적이 이제 1억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그때 국립국장 장이 8천만 쓰시고 2천을 나라에 도로 돌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그거보다 더 큰 규모의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1억 줬더니 2천 돌려줬다고 8천으로 깎여서 돈이 내려왔어요. 때때마다 다 다른 건데, 그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서 다음에 젊은 국장이 올라왔는데, 의욕이 있으니까 좀 이제 크게 일을 벌렸는데, 돈이 너무 조금 나와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른,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어쨌든 다 쓰지 않고 남은 복록을 조정에게 돌려라. 유유여 부진지제, 이환백성. 다 쓰지 않은 재산, 유여 부진지 재예요. 재산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돌려라. 공무원이 되면 목록 많고 이런저런 그 혜택이 많잖아요. 그것을 그냥 자박 치부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돌려라. 다 그게 공덕 짓는 거죠. 그거 잡아봤자요, 자식들 좋지 않아요. 절대 그 자식 좋지 않습니다. 공무원들 뭐 다는 아니죠. 공무원들 중에 그 자식들 잘 되지 않는 사람들 다 부모제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음에 유유여 부진지 복. 복. 다 쓰지 않고 남은 복은 누구에게 줘요? 자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손에게. 결국은 이거예요. 자손에게 돌려가는 거예요. 내가 아끼고, 내가 기부하고, 내가 복 짓고, 이런 게 다 누구에게 가느냐? 자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자손이 누구냐? 자기예요, 자기. 그 자손이 자기예요. 윤회에 의해서 지금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자식들과의 인연으로 그 자식의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가 지은 복이 결국 자기가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론이 그래요. 그런데도 참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다음 단락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황금천냥 미위기 득인일어 승천금 교자 졸진호 고자 락지모 소선 난감중재 신경 불의 독행 황금 미시귀 안락 치전다. 한 문장씩 보시겠습니다. 황금천냥 미위기 득인일어 승천금. 황금천냥. 황금천냥은 미위기. 귀한 것이 아니다. 황금천냥이 귀한 것이 아니라네요. 그럼 무엇이 귀할까요? 득인일어 승천금 했어요. 득, 얻을 득이죠? 인. 사람의 한마디 말을 얻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그래요. 정말 그런가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겠죠. 덕인이나 도인이나 인인, 뭐 그 정도 돼야 되겠죠. 의인. 이런 사람의 한마디는 이 황금천냥보다 낫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왕천정은 물러나면서 왕에게 큰 재산을 받았는데 그 재산들은 다 자식들을 게으르게 하고 망치는 것이다 해서 다 백성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사람이니만큼 황금은 그 중요한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인생 살면서 정말 그 귀한 말을 들어서 그 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요. 요즘 뭐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 정말 평생 돈만 쉬다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식이 올라갔나 내려갔나 맨 머릿속에 돈 생각만 하는 거죠. 돈 계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황금천냥을 준다는 사람이 있고 또 아주 귀한 말씀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갈까? 그죠? 황금천냥을 준다는 사람은 거의 사기꾼이에요. 그런 거 주는 사람 없습니다. 부모라면 모를까. 부모가 자식 망하려고 주는 건 아니지만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몸을 망치게 되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않게 되죠. 돈이 있는데 그렇게 달려들게 되지 않죠. 돈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황금천냥은 귀한 것이 아니다. 덕인의 한마디 말을 얻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왕참정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자, 졸지노, 고자, 락지모 했습니다. 예. 교자, 제주 있을 교자예요. 제주 있는 사람은 이 교자를 보시면요. 왼쪽에 그 장인 공자죠. 장인, 기술자예요. 엔지니어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공자 옆에 여기 교자인데 교묘할 교자예요. 공교로울 교자예요. 그래서 장인이 만든 작품이 아주 교회, 묘한, 예. 그래서 재주 있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졸지노, 예. 졸자를 보시면요. 손수변에다가 나갈 추리죠. 출입하다 그러죠. 들고 날 때 추리예요. 그래서 손수변에다가 이 나갈 추리하면요.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재주가 없는 졸작, 명작이 아니라 졸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왜 졸작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왜 그럴까요? 이 동양 사상에서는요, 자연의 미를 최고로 쳐요. 자연의 미에다가 인의, 사람이 의도적으로 된 것은 졸이 됩니다. 졸.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왕참정의 말도 자기의 재주를 다 쓰지 말아라. 나머지 2%는 누구에게 맡겨라? 자연에게 맡겨라. 그래야 명작이 나온다죠. 끝까지 손을 댄다면 오히려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완성도가 없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 예술을 대하는 태도와 동양에서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서양의 작품들을 보면 정말 그 디테일한 게 그 작은 데까지도 아주 그냥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고 완벽하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게 그냥 툭툭툭툭 해서 그냥 휙 던져버리면 끝이에요. 그러고는 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왜 그것이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냐면요.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낼 때에는요. 그 속에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정신.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손으로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 속에 정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정신이 빠져 있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형태만 대충 만들어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서양은 그 정신을 그 아주 세세한 것으로 대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서양 작품을 보면은 와 하는 거죠. 거기에는 그렇게 뭐 말하고자 하는 사상이 없어도 그 형태 자체로 와예요. 완성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태도 완성도가 없고 그 속에 정신도 빠졌어요. 정신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예를 들면요. 절에 가면 사찰에 가면은 그 불상 있지 않습니까? 불상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서양 작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비슷하게 떡 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점안식이에요. 점안식. 그러니까 그 부처님을 모실 때 제일 마지막 그 최고의 그 하이라이트가 점안식이에요. 눈을 점을 딱 찍는 거예요. 그게 활용점정이라고 해요. 그 눈을 딱 찍을 때 그 눈이 그 부처의 정신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동양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활용점정. 유형을 그리는데 눈동자를 딱 그리는 거. 근데 지금 우리 동양은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도 못해. 모든 정신의 요체가 되는 그 눈도 못 그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양한테 지금 먹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세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양의 미가 그래요. 그래서 졸이에요. 동양은 이 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서양의 교 그거는 작품 속에 끼지는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거는 재주 있는 사람들의 장난일 뿐이에요. 정말로는 그 정신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어쨌든 재주 있는 사람은 졸지 노자를 보시면 계진여변에다가 또 우자죠. 예, 여자가 둘이 나란히 있는 게 이제 노예예요. 옛날에 힘이 우선인 세상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노예라고 했죠. 예, 여자가 나란히 있으면 그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이에요. 그리고 또 우자를 손우, 오른손 우 있죠? 여자의 손, 노예,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교자, 졸지노.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말에 속담이 있죠? 재주가 많으면 가난하다라든가, 예. 재주 많은 사람이 끼니를 놓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려서는요,
그 여자들 너무 뭐 바느질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면 시집가서 고생한다고 일부러 안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고자, 락지모 그랬죠. 예. 괴로울 고자, 괴로운 것, 괴로움이라는 것은 요 락자가요. 우리는 지금 락이라고 읽는데 요 글자가 음악 악자도 되고 요자, 요산, 요수 그러죠. 좋은 요자도 되고 즐거울 락자도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의미 중에 어떤 것을 써야 되는가? 그죠? 요것을 악지모라고 해야 되는지, 요지모라고 해야 되는지, 락지모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요 앞에 고자가 있잖아요. 고의 반대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자와 줄자가 반대이듯이 고자와 요것도 반대가 돼야 대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 반대에 즐거울 락자. 그래서 락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자, 락지모.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미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네, 고생 끝에 낙이다. 이런 의미예요. 고생이라는 것은 즐거운 것의 기본이죠. 고생 없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네. 휴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게 막 일을 하고 나서 휴식을 했을 때 와 좋다 그렇지 뭐 맨날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무슨 즐거울 게 따로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고자 락지모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장이요. 소선 난감중재 심경 불의 독행 그죠? 예, 적을소입니다. 예, 선은 배선자예요. 이 배선자를 보시면 왼쪽에 배주자죠. 이 배주자는요, 이 나룻배 같은 거에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노를 짓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예요. 그리고 요 배주자 옆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늪 연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늪을 따라서 이 물줄기 따라서 가는 정도의 배, 작은 배예요. 이 선이라고 하면요. 예, 그래서 소선, 작은 배는 난감 중재 그랬어요. 난감 많이 들어보셨나요? 난감하네 그러죠. 감당하기 어렵다. 예, 감당하기 어려워. 작은 배는 어떤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까요? 예, 중재, 무거울 중이죠. 재는 실을 재예요. 예, 그래서 무거운 것을 싣기에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죠? 예, 작은 배에다가 그 배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실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작은 배는 무겁게 싣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고 심경 불의 독행 그랬습니다. 예, 깊을 심이죠. 경자는 좁은 길 경자예요. 이 심자는요 왼쪽에 물수변이 있고 오른쪽에 점점 밑자입니다. 점점 밑자. 요 점점 밑자의 위를 보면 이게 동글 혈자예요. 그리고 아래 나무 목자는 불화자가 이렇게 나무목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에 횃불을 들고 그 속에 뭐가 있나 점점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점점 밑자예요. 그럼 물로 봐서요. 물수가 지금 있잖아요. 물 속으로 점점 깊이 가면 이제 깊어지겠죠. 그래서 깊을 심자입니다. 그다음에 이 경자는요. 이 책받침 부는 시험시험 갈 착이죠. 그리고 이 경자 요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물줄기 경자예요. 이 물줄기가 시험시험 가는 거예요. 물줄기가 시험시험 가는 길은 좁은 길인가 봐요. 예, 아무래도 물줄기가 크고 하면은 세겠죠. 예, 물줄기가 천천히 가게 되면 좁은 물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자는 좁은 길 경자예요. 그래서 심경 하면은 아주 깊고 아주 좁은 길, 그러니까 아주 으슥하고 그런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길은 불의 독행, 의는 의당, 마땅할 의자예요. 마땅하지 않다. 독행, 홀로 가기에 마땅하지 않다. 그죠? 예. 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이 좁고 으슥하고 이런 길은, 그죠?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몰라요. 거기에 누군가가 딱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명천지에 요즘 뭐 묻지마 살인도 많고 별 사건들이 많이 나니까 그렇지만 아무래도 으슥한 밤에 더군다나 길까지 좁고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은 절대 위험한 곳이죠. 예, 그런 곳은 당연하게 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배는 무겁게 싣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람도 막
그냥 때려 넣는다 그러잖아요. 물건도 막 때려 넣고. 이게 욕심이에요. 사건, 사고는요, 다 결국 들어가 보면 어떤 식으로든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가라앉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심경, 예, 이 깊은, 안 되는 곳을 푸득푸득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다 위험한 것이죠. 이게 다 욕심에서 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예. 예,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황금, 미시기, 안락, 치전다. 예, 결론이에요. 예, 황금은 미시기.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귀한 것이 아니야. 예, 절대 황금은 귀한 것이 아니야. 그 뭐가 귀한 것인가요?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것. 이 안락이, 예, 치전다. 돈으로 치면 더 많은 것이다. 예, 편안한. 이 위에 집 엄자 있고 계집녀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안자라 그랬죠. 락자는 그 옛날 무당들이 양손에 요 적을 요자가 양손에 뭐 이렇게 흔드는 거 방울이나 뭐 이런 거 들고, 그리고 요 가운데 백자는 머리를 말해요. 그리고 이 나무 목자 이제 펄떡 펄펄 이렇게 뛰는 거, 좋아서 이렇게 뛰는 무당 춤추는 거 있죠. 그 모양을 형상화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황금은 귀한 게 아니야. 편하고 즐거운 것. 그것이 값이 더 많아. 값이 커. 근데 우리는 요 안락함을 위해서 황금을 쫓는다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살려고 황금을 쫓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버리죠. 그 욕심이라는 게요, 안 빠질 수가 없어요. 욕심이. 제가 구독자가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할 때는 100도 언제 100대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600이 넘었잖아요. 지금 뭘 바라고 있겠어요? 1000을 바라고 있어요. 이 사람 욕심이 그런 거예요. 절대 이게 욕심 낼 일이 아닌데, 그런데도 사람이 그 묘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 600이 되니까 700을 바라고, 700이 되니까 1000을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 재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대화하듯이 강의를 하고, 예. 이런 것에 기쁨을 찾아야지, 이런 황금 같은 것을 쫓게 되면요, 안락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도대체 남들은 말이야, 구독자가 10만이네, 100만이네 이러는데 나는 맨날 해봐야 하루에 하나 둘이야. 이럼 못하는 거예요. 그쵸? 예. 황금은 귀한 것이 아니다. 예. 안락이 정말 값으로 치면 큰 것이다. 예. 자꾸 이런 말씀을 자꾸 새기면서 마음을 이렇게 닦는 거죠. 그거 가져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가장 불행한 사람이 국회의원이고요. 연예인들도 속해요. 무대 위에서 막 그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막 온갖 사랑을 다 받지만 무대에서 딱 내려와 보세요. 그 공백감, 그 허전함. 거기에서 미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되면 어디 가나 의원님 그러잖아요. 그거 딱 떨어져 보세요. 투명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그 개입으로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하느냐.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그것이 떨어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고, 붙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더 잘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니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성인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자꾸 가려지거든요.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전체 한번 해볼게요. 왕참정의 4가지 유명에서 이르기를 유유여 부진지교 이환조물. 다 쓰지 않고 남은 기교를 잡아서 조물주 자연에게 돌리고, 유유여 부진지로 이환조정. 다 쓰지 않고 남은 공록은 잡아서 조정에게 돌리고, 유유여 부진지제 이환백성. 다 쓰지 않고 남은 재물을 잡아서 백성에게 돌리고, 유유여 부진지복 이환자손. 다 쓰지 않고 남은 복은 잡아서 자손에게 돌린다. 황금천냥 미위기 득인 일어 승천금. 황금천냥은 귀한 것이 아니다. 안일 미자죠. 사람의 한마디 말을 얻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
죽어도 가져가는 건 황금 천냥이 아니죠. 예, 정신 가져가는 혼. 몸은 지수화풍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혼은 남는 거거든요. 예. 교자, 졸지노, 고자, 락지노. 교자,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노예이고, 맨날 따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왕이나 대통령은요, 그렇게 재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참모를 잘 두면 돼요. 재주 있는 사람들을 잘 봐서 적재적소의 그 사람들을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 위에서 그것을 이렇게 교통정리하는 것. 그게 리더예요. 그게 왕이고, 그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참모인가요? 대통령이 다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대통령은 판단이에요. 이게 그게예요. 교자 졸지노예요.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이 노예예요. 아버지가 무슨 그게 다 잘해야 돼요? 자식들 잘 가르쳐서 잘 써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자, 락지모. 고자. 괴로운 사람. 괴로운 것은, 고생은, 즐거움의 근본이 된다. 어머니이다. 고생 끝에 낙이다. 그죠? 소선, 난감중재. 적은 배는 무겁게 실은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욕심 부리지 말아라. 네 주제껏 살아. 이거예요. 괜히 잔뜩 실어가지고, 가라앉지 말고, 그러죠? 심경, 불의, 독행. 깊고 좁은 길은 의당 홀로 가서는 안 된다. 홀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죠? 필요 이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황금 미식이 알락 치전다. 황금은 귀한 것이 아니다. 절대 황금 중요하지 않아. 맨날 돈만 세고 살지 마. 뭐가 정말 중요해요? 알락 치전다.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값으로 치면 더 많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3, 40년쯤 지금 정말 자식들 유학들 많이 보내고 하는데요. 그 자식들 성공시키고 이제 좋죠. 큰 자식 만드는 것도 이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인간의 낙이 아닌 것 같아요. 도연명도 귀걸이 회사의 마무리가 그거예요. 세상에 부귀영화 다 소용없더라. 늙어서 보니 정말 조그만한 손자 아기가 이 할아버지 무릎에 잠을 쓱쓱 자면서 옹알옹알 하는 거, 그거 지켜보는 것, 그것이 세상에 제일 큰 낙이더라라는 식으로 이제 그 마무리가 이제 그렇게 지어지는데, 정말 인생이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부모 자식 간에 그 어린 자식을 다 외국에 보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사람의 정이 다 끊어져서 살다 보니 어쨌든 황금 쫓아서 부귀영화를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삶인 것 같지 않습니다. 황금은 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이 안락한 것인가? 돈을 쫓아서 살지는 말아라. 그죠? 돈이 붙어야지요. 황금은 귀한 것이 아니고 안락한 것이 돈으로 치면 많은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